자, 이어서 전자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 우리가 앞에서는 산소의 이동에 따른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전자입니다. 전자. 자, 마그네슘의 연소인데요. 자, 이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네. 산소와 결합을 했으니까 산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의 관점이에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자가 산소에게 전자 두 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전자 두 개를 제공을 해주면서 얘는 결국에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Mg2 플러스와 그 다음에 산소 2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굳이 2가 됐냐면 여기 산소 자체가 두 개의 산소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그네슘도 두 개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잃은 것을 산화,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외우셔야 됩니다. 칼칼라마, 아라철, 니주남니, 수구. 뭐 이 정도, 그죠? 칼칼나마, 칼칼나마, 알아철. 아연이에요.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예. 뭐 뒤에 부분도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될 거고요. 앞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쉽게 잃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라고도 하는데 산화가 잘 됩니다. 자, 산화가 잘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철 이온이 들어있는데요. 철 이온이 들어있는 어떤 공간 안에 이 안에 알루미늄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철은 여기 있고 알루미늄 여기 있잖아요. 알루미늄이 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철에게 전자를 주게 됩니다. 철에게 전자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도 네. 알루미늄도 3이죠. 그죠? 3. 전자를 주게 되고 철은 그 전자를 받아서 정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면은 요런 거 있습니다. 전자친화도. 예. 요렇게 돼 있죠. 위로 갈수록 우리가 산화가 잘 된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된다. 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칼칼라마, 아라철, 니주남니, 수구. 네. 자, 전자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하면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도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물질 안에 아연이 들어옵니다. 아까 칼칼라마, 알아. 그쵸? 철, 니주남니, 수, 구 뒤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반응성이 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내놓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산구리 수용액 안에 아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구리에 있는 구리가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습니다. 전자를 받고 구리는 아연 주변으로 정출이 되고요. 그리고 아연은 녹아 들어갑니다. 근데 구리 이온 자체가 파란색이에요. 푸른색이라서 이 구리 이온이 줄어들면 물의 색깔은 그 푸른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아연이라고 하는 녀석이 황산구리 수용액에 들어오게 되면 아연 이온과 두 개의 전자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구리 이온은요, 여기서 내놓은 두 개의 전자를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로 정출이 아연판 이렇게 겉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연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생각해 보면 이가 이온이 이가 이온으로 대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온이 사라지면 하나의 이온이 다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요 용액 안에의 이온수 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온수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었을 때, 자, 묽은 염산에는 수소가 있고요. 아연은 얘죠. 칼칼라마, 철, 니주남니, 수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묽은 염산 안에 있는 얘한테 전자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염화 구리 수용액에 알루미늄을 넣었습니다. 칼칼라마, 아라철, 니주남니,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얘한테 전자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좀 봐볼까요? 자,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었습니다. 묽은 염산은 HCl이라고 하고요. 아연은 ZN입니다. 염화구리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CuCl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Al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 아연이 전자를 몇 개 내놓을 수 있냐면 2 플러스니까 2개를 내놓을 수 있죠. 이 2개를 받기 위해선 수소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온수 변화 한번 봐볼까요? 이온이 하나가 생기는데 어떻게? 2개가 사라집니다. 그죠? 2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더해졌으니까 총 이온수는 1개가 감소했겠죠. 그쵸? 이온수는 1개가 감소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떨까요? 자, 구리 이온은 2 플러스인데 알루미늄은 3 플러스다 보니까 얘네들의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구리는 3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2개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3개가 빠져나가고 2개가 새로 생겼으니까 얘도 이온수가 감소하는 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온수의 변화에 대한 게 아마도 문제집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한 물질이 전자를 잃어 산화되면 다른 물질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겠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거 있습니다.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선을 넣는데요. 자, 은은요, 구리보다 더 반응성이 약합니다. 구리가 훨씬 더 반응성이 크고요. 그 얘기는 구리가 질산은 수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이 정출이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면 구리 이온이 증가하니까 여기처럼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출된 녀석은 다 뭐예요? 은이라는 거예요. 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리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는 거고, 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2개의 이온이 사라지고 하나의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이온이 하나 줄어들었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실생활에서 이런 걸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할까요?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산화와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한다는 개념은 항상 환원입니다. 그리고 연소 같은 경우에도 메테인이 산화가 되고 산소가 환원이 되는 거고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서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그 전자를 받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의 갈병 같은 경우에는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산화되어서 산화되는 겁니다.
음식의 부패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이 세균에 의한 유기물에 의해 산화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산화를 막아주기 위한 겁니다. 음식 대신 산화가 됩니다. 자, 표백제 같은 경우에는 염소계 표백제나 산소계 표백제가 있는데요. 얼룩을 산화시켜서 얼룩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반딧불이 빛이 나는 것은 루시페린이 산화되면서 빛이 나는 거고요. 애층판화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 판을 긁은 다음에 거기에 염화고리 수용액을 부으면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고려청자는 가마 안에서 철이온이 환원되면서 이러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환원이 돼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이것밖에 안 보이네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철의 재련 이것도 환원이었죠. 자, 유화도 결국에 이제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유화가. 그거는 유화 안에 있는 리놀레산이 공기와 산화되면서 굳는 거고요. 자, 일회용 손난로 같은 경우에는 철의 산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불꽃놀이도요, 화약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열과 색깔로 우리가 하는 거고요. 머리의 염색도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키는, 그래서 머리카락이 검은색에서 투명한 색깔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의 이동이나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산화환원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